정신분열병 환자분이 막 이렇게 창틀에 매달려서 사람 살려 하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네. 소위 우리가 보면 미친 거죠. 그렇죠. 미쳤다고 생각하죠. 네네.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갑자기 강의를 하다가 기분이 나빠서 우리 민희 씨를 찌르려고 그래, 칼로. 그럼 안 되죠. 어떡할래요? 그럼 도망가야죠. 막 왜 그러시냐고요. 도망갔는데 네. 뭔가 막혀 있어 어떡할래요? 그러면은 매달려서 사람 살려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사람하고 차이가 뭐예요? 두 사람이 지금 창틀에 매달려서 사람 살려 하고 있다고 칩시다. 무슨 차이가 있나요?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가 사실은 칼로 찌르려는 게 아니고 이게 잘 안 나와서 좀 바꿔달라고 했는데 이걸 칼인 줄 알고 도망간 것이죠. 네. 생각의 잘못이잖아. 이게 칼이라고 잘못 판단한 것. 그 문제지. 그 다음에 옮긴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행동은 그런 생각이 들면 누구든지 그렇게 행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 행동만 보고 제가 잘못되었다, 왜 저럴까 막 이렇게 얘기하지만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면요. 네. 그렇구나. 그렇구나. 아이들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에 대해서 공부 좀 해야 됩니다. 네. 뭐 책 보고 꼭 공부하는 뜻이 아니고 내 아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구나,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알아가는 훈련을 오늘 이 시간에 조금 했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중독 얘기가 나오니까 많은 분들이 중독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터넷 게임 중독을 하나의 중독으로 봤을 때 일단은 좀 중독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것 같아서 민희 씨 술 좀 하시나요? 좋아는 하는 좋아하시죠. 네, 네.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지죠? 아주 좋죠. 왜 네. 기분이 좋아지나요? 일단 제정신이 아니니까 좋아지죠. 네. 릴렉스가 네. 되죠? 네, 아주 기분 좋죠. 왜 술 마시면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그냥 기분 그게 아니고요. 사실은 뇌의 작용이죠. 네, 술이 알코올 성분이 혈액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가서 뇌로 가게 됩니다. 네. 뇌는 측핵이라고 해서 일종의 그 쾌감 센터, 네. 기분이 좋아지는 그 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물질을 분비하게 되는데 그걸 도파민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0이던 도파민이 예를 들어서 술을 마시고 100이 되었습니다. 기분 좋겠죠? 네. 그러니까 기분이 아주 좋아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술을 마실 때도 올라가지만 도박을 할 때도 올라가고 게임을 할 때도 올라가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0이던 도파민이 100이 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 마셔도 10밖에 안 올라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술 마시면 100이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누가 중독에 빠지겠어요? 100. 당연히 많이 올라가는 사람이 빠지고 이거는 약간 체질적인 생물학적인 요소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걸 이해하셔야 돼요. 네네. 자, 우리가 그럼 가끔 엄마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몇 시간 인터넷 게임하면 중독이에요? 몇 시간 하면 게임 중독이에요? 한 서너 시간. 그런 게 없어요. 그렇군요. 서너 시간도 건강하게 하면 중독이 아닐 수도 있고 1시간만 해도 중독일 수 있죠. 그래서 중독의 특징적인 증상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나열해 놓았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금단 증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것이죠. 자, 게임을 해서 술을 마셔서 도파민이 올라갔어요.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안하겠죠. 떨어지겠죠, 네네. 이게. 떨어지면 네. 당연히 기분이 좋지 않고 불안하고 생각이 나고. 네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또 다시 또 하면 또 되죠. 마시고. 그때 네. 안절부절 못하고 힘든 증상이 바로 금단 증상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술꾼이 막 술 못 마시면 안절부절 못하고 아이들 게임 하지 말라고 막 말리면 왜 방에 들어가서 공부하죠? 그럴 리가 없죠. 막 짜증 부리고 문 막 차고 들어. 그쵸. 그게 이제 일종의 금단 증상이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데 못하니까 네. 안절부절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컴퓨터 게임에 많이 빠지면 성적이 떨어진다. 공부할 시간이 없어서. 물론 그것도 맞지만요. 집중력이 떨어져서 그래요. 학교 가 있어도 머릿속에는 계속 그 생각만 게임이 하고 그냥 있는 눈앞에 거죠. 보이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금단 증상이라 그러는 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금단 증상을 없앨 수가 있겠어요? 다른 대체 간단한데 운동을 시킨다든가 다시 하면 제일 잘 올라가잖아요. 어. 술꾼이 금단 증상 없으려면 술 마시면 술 좋아요. 마시고. 똑같은 네, 이치죠. 네. 아이들도 똑같이 게임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어제처럼 하면 도파민이 100이 올라가겠어요? 아니죠. 더 심하고. 네. 그렇죠. 어제보다는 더 강력하게, 그렇죠. 더 많이,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제일 불행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걸 내성이라 그럽니다. 네. 내성이 생기면 술꾼이 왜 술이 한 병이 두 병이 되고 두 병이 세 병이 그렇죠. 되고 이런 것들이 가장 불행한 것이고 가장 무서운 것이에요. 이것은 정말 사회적인 현상이기도 한데 제가 요즘 아이들 컴퓨터 게임 많이 하더라. 뭐 있을 수 있죠. 네. 걱정스러운 것은 이게 내성이 생기고 점점 새로운 자극을 찾게 되면은 엽기라는 단어가 한동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단어가 나온 것이 바로
자극에 지나치게 노출되면 반응이 없어지는 겁니다. 네. 더 새롭고 더 강력한 자극을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을 우리가 내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게 생기면 이제 조절을 못 하게 되죠. 네. 그래서 문제가 생길 때 우리가 중독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이 내성이 무서운 것이 정말 저도 재밌는 경험들을 몇 번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소풍 가면 막 좋아하나요?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아이들은 소풍은 다 좋아하는 저희 거거든요. 때만 해도 소풍 간다 그러면 일주일 전부터 가슴이 두근거리고 네, 막 네, 네. 기대되고 그날은 네. 그냥 새벽같이 일어나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그런 게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왜? 하도 좋은 데를 많이 가봐서. 그렇죠. 이제 소풍 간다는 게 별로 자극이 안 되나 봐. 제가 네. 미국 연수를 갔을 때 가족들과 함께 미국 연수를 갔는데 그 놀이동산을 갔다가 참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미국 가족하고 우리 가족하고 놀이동산을 갔죠. 네.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인데 그 미국의 아이들이 한 살씩 위에예요. 그 오빠, 형 이런 게 있는데 놀이동산에 이렇게 놀려고 보냈는데 이렇게 한참 있는데 우리 딸이 한 10분쯤 지났는데요. 막 입이 이렇게 나왔어요. 막 성질이 나서 왔어. 네. 나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는데 왜 말은 못하고. 그 나중에 알고 보니까 미국 언니가 얘를 데리고 그 놀이동산 가면 왜 이렇게